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6월 12일 탭스 정기시험과 관련된 집중 특강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서 조금 느낌이 좀 달라졌다라는 형태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나왔던 점수 체계와 좀 달라진 게 올해 들어와서 지금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도 잘 안 올라간 듯한 느낌 이렇게 좀 많았다면 올해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계속 점수가 상승하는 듯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번 달에 또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방학 때 계속 공부해 나갈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점수 체계 자체가 살짝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좀 틀리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적용되는 방식 이걸 좀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유념해야 될 거는 아는 듯한 문제인데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봤더니 좀 맞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고득점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6월 12일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한 동영상 특강은 문법 실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문법을 유형별로 한번 쫙 분석을 했었고요. 앞에 내용을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 유형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우리가 문법의 파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볼 때 어디를 먼저 집중적으로 빨리 볼 것인가, 다음에 실제 문제에 적용되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달에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7월 달에는 이제 독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실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늘 지금 해야 될 거는 문법의 이제 실전 문제 풀이기 때문에 미리 좀 반드시 풀어놓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느낌과 그리고 저하고 같이 또 풀 때 어떤 느낌으로 풀어가는지 이것들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혹시나 문제 지금 안 푸신 분들 지금 중단하시고 문제를 풀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해야 될 거는 문법과 관련된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정답만 외우고 있으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어느 유형에 적용이 되는가, 다음에 내가 이전 시간에 그리고 아니면 일주일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문제들. 그래서 유형별로 들어갈 때는 그 영역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지만 오늘부터는 문제 딱 보고 왜 출제했을까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1번부터 40번까지 해서 우리가 어쨌든 35개 이상을 맞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고득점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특히 파트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약하신 분들 파트 1, 2에서 완벽하게 점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이 시간 부분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거는 1번부터 40번까지 반드시 기본 점수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41번에서 50번까지는 우리가 지난달에 특강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달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특강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출제 패턴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영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좋은 문장을 많이 봤겠지만 그러나 실제 그게 문제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탭스에서 출제되는 패턴이 뭐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문제를 보긴 봤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 당연히 나오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오래 했어도 어려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러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점수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 점수는 어디서 나온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 다음에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거법을 통해서 다른 거 지워가면서 문제를 찾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점수가 직접 나와야 되는데 바로 문항별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요. 이 문제가 왜 냈을까라는 걸 좀 인지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근거에서요. 문제를 좀 바로 풀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혹시 아직 못 푸신 분들 미리 풀고 나서 해설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시작하는데 문제 딱 보자마자 왜 출제됐습니다라고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 C, D가요. nice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처럼 보이죠, 사실은. 근데 형용사나 부사나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사실은 이 부사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형용사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혼동이 된다면 뒤에 나 있는 이 one 이걸 잡아줘야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A부터 읽어도 상관없고요. 다음에 만약에 B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정답을 내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빈칸의 앞뒤만 봤을 때 정답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 by far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far라든지 by far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뒤쪽에 one. 이렇게 해서 명사의 구조를 수식할 수 있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one을 수식할 때 우리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요.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문제는요. 뭐 어디에 있냐면 by far라는 표현 자체는 형용사를 직접 수식하지 않는다. 그럼 남는 거는 두 가지가 남죠. 바로 비교급이 남아있을 수 있고 최상급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좀 더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두 개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서 더 낫습니다라는 말인 건지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요. 가장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 건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which suit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장을 내가 입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브라운 수트이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ice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 중에서 비교가 돼야 되겠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개 중에서 which suit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최상급의 의미 그래서 데이빗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by far라는 표현의 수식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봐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much나 far나 by far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더 중간에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the very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상급을 강조할 때 우리가 최상급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 명사가 있는 과정 속에서 봤더니 much나 far나 by far 이런 표현들. 다음 두 번째 the very의 개념도 들어간다. 다음에 세 번째는 the single의 개념도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우리가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노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외울 게 정말 많긴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문항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A, B, C, D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is가 있고 are가 있습니다. was나 wer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다? 바로 수일치. 그렇죠. 이때 우리가 is, are 비교하고 있고 was, were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치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시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원리는 뭐냐? 수일치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다시요. 시제가 아니라 수일치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시제일치는 어느 정도의 번역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간 표현이 있을 때 좀 쉽게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음 그러면 이때 수일치와 관련된 기본 규칙 중에 하나.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접속사가 주어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both A and B가 들어가면 복수죠. 근데 either의 all B나 neither의 no B는 동사와 가까운 B에다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서만큼은요. 원래는 동사와 가까운 데 맞추죠.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거는 not only A but also B라든지 B as well as A라든지 not A but B나 B and not A 이것도 역시 B에다 전체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독특합니다. 이거는
동사와 가까이에 있는 것만 맞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B를 이제 동사와 가깝게 맞춰놨기 때문에 B에다 맞추는 거지만 만약에 동사가 앞쪽에 존재하게 되면 A가 연결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맞췄어요. 지금 수일치 맞춰놨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either A or B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때 이 뒤쪽에 동사를 맞춰줘야 되죠. 따라서 어디 맞춰야 된다? 여기는 Thursday 여기에 맞춰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의 개념에서 Thursday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로 보면 되죠. 그러면 is 아니면 was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시제 잡아야죠. 시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 표현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시간 표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번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When is the best time?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옛날 일이 아니죠. What was가 아니라 what is입니다. 따라서 현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가 있어요? is가 정답. A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에서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한 번씩은 정립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 볼 때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를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문법이 보통 한 3문제 정도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점수 확보가 쉬우니까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A, B, C, D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that과 what, where, when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어떻게 출제했는지 아시겠죠? 출제 원리가 뭘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에 접속사 스타일이죠.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절의 관계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사절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시죠? 먼저 첫 번째 어디를 본다? 그렇죠. 선행사 보죠. 선행사. The ones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서 보면 most의 개념이 갖고 있는 게 novels의 개념이니까 소설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이 그 소설들인데 the novels의 개념이 있겠죠. 다음에 I checked out이니까 check out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대출하다. 그래서 책을 빌리다 도서관에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는 과정이고요. 뒤쪽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원래 뭐가 있었어야 된다? 원래 목적어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위치가 아닐까요? 그렇죠. 위치가 원래 나왔어야 된다. 근데 위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가 대체 가능해? 대시 가능하겠죠.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대신데 이때 위치로 우리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which와 that 둘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원리가 뭐였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세요. 나머지 크게 보지 않았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뒷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들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 관계사나 관계부사 이런 부분들을 좀 총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요. 이때 결국에 이 공식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번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아는 순간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구조 부분이에요. 번역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명사절의 대시입니다. 명사절의 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실은 그쵸? 뒷문장이 완전하게 다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what이 나오게 되면 이 what 뒤에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센텐스가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완벽하지 않죠. 다음 세 번째,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그쵸? 바로 선행사예요. 선행사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뒷문장이 불완전한 센텐스인데 이때 불완전할 때 뭐가 빠져 있는가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whose만 조심하세요. whose는 뒤에 뭐가 같이 와야 된다? 소유격의 의미였기 때문에 명사와의 연결고리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관계부사는 우리가 좀 특이하게 갖고 가죠. 앞에 명사는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뒷문장이 완전하게 돼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how는 쓰지 않아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그래서 in which나 by which나 through which라는 표현을 통해서
뒷문장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건데요. 단순한 which whom과 다음에 전치사 whom이나 전치사 which와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좀 우리가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for whom이나 for which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뒷문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 문제가 해결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A, B, C, D 확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행사 있냐 없냐. 다음에 두 번째는 뒷문장이 어디가 빠져 있나요? 아니면 complete sentence입니까? 라는 부분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그러면 4번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A, B, C, D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면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S나 ES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일반 명사로 나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크게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면 그냥 규칙대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A, B, C, D가 지금. 근데 만약에 이 규칙이 적용이 안 되면 전체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요. 왜냐면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이 lavish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거 외웠어야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외우지 못했다면 할 수 없이 더의 개념이 들어가는지 그 명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죠. 다음 두 번째 몇 개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좀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문제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uncountable에 해당되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배기주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 있는 research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빨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결국에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선택지가. information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uninformation이고 다음에 information에 더해 s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s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some과 관련된 any와 관련된 s 이런 것들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문제 lavish의 개념이 uncountable입니다 라고 한다면 딴 거 다 볼 필요 없죠. 그냥 바로 David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이 규칙이 살짝 벗어나 있다라고 느낌이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번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꾸 우리가 보면서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이걸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는요. 우선은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들이며 이때 우리가 명사 A, B, C, D가 어떤 식으로 주로 제시되고 있는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4번 문제에서는 제가 본문을 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 lavish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문제 여기까지 해결해 놓고요.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해석보다는 아니면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각각의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는 팁만 빨리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보이십니까? 두 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그쵸?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보이시나요? A, B, C, D를 보니까 형태 차이가 나죠. 뭐예요? 능동과 수동입니다. 그쵸?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수일치부터 먼저 잡는다. 수일치. 그리고 나서 시제를 잡거나 능동수동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는요. 첫 번째 주어가 뭐다? The money. money이기 때문에 단수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 amounts가 있거나 아니면 is amounted 이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이 $200에 달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총계가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사실 탭스에서 주로 출제되는 게 이 amount라는 표현도 있고 total 이 단어도 있거든요. 두 단어가 이제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 규칙을 좀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번역으로 하셔야 돼요. 하다라는 말이냐 아니면 되다라는 말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냥 봐야 될 거는 이 단어 amount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 동사들은 많이 외우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exist, lie, appear, disappear, rise, arise, happen, occur 이 동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동태 불가다라고 말했어요. PPP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가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consist of나 아니면 belong to나 amount to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amount 총계가 얼마가 됩니다. 얼마에 도달합니다. 이런 표현할 때 amount라는 표현도 역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항상 능동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가면 일반적인 자동사 계열이라고 불렀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 구에 해당되는 유형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 적어드리는 동사들은 이거 한 두세 배 정도 되죠. 꽤 많은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탭스에서 자주 기출되고 있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답 뭐가 될지 보이시죠? The money 개념이 단수니까 단수로 잡아놓고 다음에 amounts to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사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가져온 거예요. 일반적인 수동태 문제는 BPP로 넘어가야죠. 근데 여기서는 자동사 계열이 어떻게 쓰이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6번째 문제. 오늘의 지금 파트 1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를 보시면요. 좀 길어져요. 요즘에 이런 문제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딱 보면 기네요. 선택지가 길어서 왠지 좀 번역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잡히면 그 봤을 때 두 가지를 접근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번역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단순 번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당신의 새로운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표현할 때 How do you find? 라는 표현 자체는 What do you think of? 랑 같은 개념이죠.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봤더니 Pay는 better, 더 좋아졌습니다. But,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but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이미 sentence가 끝났잖아요. 그럼 뒤에도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어, 동사, 목적어와 보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sentence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바로 뭐가 있다? The task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는 다음에 challenging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difficulty 개념이에요. 어려운 의미죠. 그러면 task라는 표현을 먼저 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동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동사가. 그래서 이때 규칙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시요. 문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장은 알겠는데 지금 동사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연결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동어 반복에 따른 생략의 원리죠, 여러분들. 생략을 여러 가지를 배우죠. 뭐 투부정사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정사였죠. 아니면 대동사 배우기도 하고 조동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대체하는 표현들 다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동어 반복의 원리라는 게 그런 곳에만 생략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 거. 원래는 뭡니까? 여기에 원래 is가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앞쪽에 이미 이렇게 이런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비동사를 생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보호만으로도 문장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다. The task가 주어이고요. more challenging이 원래 보호인데 중간에 is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의 원리들도 점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A, B의 대어 관계를 봤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빈칸만 바로 좀 볼 수 있다면 사실은 A라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A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번역과 필요할 때. 근데 A가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서로 구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7번 문제로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파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BCD를 보겠습니다. 인스톨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인스톨이 뭔지 아시죠? 설치하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급하게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번역을 시작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들어갈 건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발견됐다면 사실은 출제 의도가 거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안 전문가들이 레커멘드 한 게 뭐냐면 홈오너들이 특히 1층에 사시는 분들이 강력한 자물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설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 문제 풀려면 이런 규칙을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get이나 ask 이런 동사들이요.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동사 빈칸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직접 하게끔 시켰다, 요청했다 이런 표현할 때는 투부정사 쓰죠. 다음에 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pp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설명돼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동사들은 뭐였습니까? 사역동사 계열이죠. make나 have나 let, help라는 동사입니다. 이때는 동사 원형 아니면 p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help 동사나 have 동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구분하시고요. 투부정사 가능하고 ing 형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 꼭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서는 make냐 have냐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see나 watch나 hear 지각동사 그러면 목적어가 직접 하다라는 표현할 때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진행적인 의미가 좀 강조되면 ing 가능하죠. 다음에 되다라는 표현할 때는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력한 자물쇠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사 문제가 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와 같이 하다냐 되다냐의 의미가 명확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nstalled, pp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두 가지 이 문제 딱 봤을 때 동사를 물어본 구조다라는 게 1번. 다음 두 번째는 약간의 번역이 필요한 거 알겠죠? 특히나 여기는 목적어와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부분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우리가 ABCD를 보세요.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처럼 보여요. 여러분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근데 일반적인 시제 문제에서 물론 예외적으로 등장을 하긴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시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런 걸 잘 안 내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집에서요. 혹시 시제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ABCD가 어떤 식으로 주로 배열되는지. 그래서 그 ABCD를 보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힌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if 가정법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가정법은 동사의 시제를 맞춰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had pp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조심하죠. 바로 혼합가정법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혼합가정법은 결국에 뭐야? 시간이 달라요. if절의 시간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우리가 비교합시다. 그러면 트래픽이 그렇게 막히지 않았더라면, 교통이 막히지만 않았더라면 샌더스라는 사람이 넥스트 플라잇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거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가정법이죠. 우리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들어가는 형태. 그러면 이렇게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을 때 쓰는 이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세요. 지금 보면 if가 있을 때 주어가 있습니다. had pp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would pp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 우리가 if 생략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had 주어 pp가 되겠고 다음에 would pp가 있습니다. 다음에 if가 앞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정법을 항상 볼 때 이쪽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가정법을 볼 때는 이렇게 뒤쪽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이 동사 부분과 또 맞추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러한 짝을 맞춰주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if절에 had pp가 있습니다. 이때 번역은 한번 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혼합가정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혼합가정법만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번역을 좀 적절하게 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would pp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사실 반대 그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먼저 ABCD를 보겠습니다. regarding 이네요. 근데 보면 역시 시제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시제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능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제가 들어가 있고 능동 수동이 있다면 이 문제는 바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의 관계만 파악해서도 안 되고요. 전체 시점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In ancient times니까 고대에는 시점이 대충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고대에는 각각의 마야의 major seed라는 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자립적인 킹덤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이미 끝났고요. 다음 their king, 그들의 왕은 신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regard라는 동사 있을 때 ASB 이거죠. 그러면 이때 A가 B라고 여겨지다 이런 표현할 때는 be regarded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as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A를 B라고 여기다 할 때는 regard ASB잖아요. 근데 수동일 때는 여겨지다 be regarded의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는 in ancient times라고 앞에서 잡았던 부분이 시제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까지 우리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답은 was regarded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으면 현재 완료를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10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때 딱 보면 보이실까요?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 그쵸? 딱 한 단어 때문이죠. 한 단어. 이 한 단어만 잡읍시다. 한 단어 뭐가 있어요? 바로 never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볼 때. 그러면 이 never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바로 부정어. 그러면 이 부정어가 맨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풀 것인지 규칙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그 규칙이 뭐였다? 부정어 도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정어 도치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뭐 있는지. never라는 단어가 있고요. little 아니면 nowhere 이런 단어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on no account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어. 근데 부정어가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의 흐름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흐름을 보니까요. 전부 다 주어는 여기 위치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주어 앞으로 동사들이 이동한 걸 보이고요. 다음에 이 주어 뒤쪽에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지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동사가 주 앞으로 이동했고요. can과 will이 주 앞으로 이동한 거 보이죠? 다음에 have나 has had가 주 앞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다음에 do, does, did가 주 앞으로 이동돼 있다. 그래야 뒤쪽에 있는 동사까지 맞추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도치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never라는 표현 앞에 딱 봤어요. 그러면 뒤쪽에 뭐 있어야 된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엄밀하게 따졌어요. 그래서 이게 실전 문제라고 봤을 때 우리가 번역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규칙으로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C를 정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오늘은 지금 유형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번까지의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1과 파트 두 번째는 푸는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난이도 차이 별로 나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0번 후반대만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11번 문제입니다. 네, 11번 문제 보시면 사실은 아까 잡았던 거 좀 비슷하긴 해요. 아까 우리 1번 최상급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문제가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처럼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단순 부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보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비교급이 있잖아요. fas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급을 보자마자 다른 의미들은 다 필요 없어져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랬을 때 A, B, C, D에서 바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 다시 한번 외워야 되겠습니다. much나 still, for, even 이런 단어 있고요. 여기에 ever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에 하나만 찾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만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좀 같이 외우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원에서도 이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에게. 다시 우리가 영어를 쓰는 스피킹 시험이나 라이팅 시험이라면 위에 걸 외워야죠. 진짜 좋은 표현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은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지금 객관식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세요. very나 pretty나 quiet나 so such나 this that 아니면 to 이런 식의 표현들은 비교급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있어요? very 안 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such나 so도 역시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ever의 개념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ever라는 표현을 알고 있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ever를 처음 봤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풀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달 시험에 5월달 시험에 이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일부 학생들이 에버를 본 적이 없었던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풀어가는지 원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는 표현도 존재하니까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들어갈 때 역시 마찬가지 원리를 알고 있다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번역도 필요하겠죠. 자, 이건 잠깐 번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서의 매니저라는 사람은 보세요. 기쁘게 하기에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데니얼은 걱정했습니다. 프로포설이 리젝티드가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기쁘게 하기에 좀 쉬운 사람이 아니야.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겁니다. please라는 표현을 어디다 넣을 건지, 다음에 is라는 표현 어떻게 넣을 건지, person은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규정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가야죠. uneasy person이라는 표현이 먼저 잡히는지, uneasy person이라는 사람이 먼저 잡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다음 매니저라는 사람이 please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매니저가 기쁘게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따라서 이거는 어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pleasing이라는 표현이 제거되면서 남는 건 보입밖에 없습니다. 푸는 방법을 기억할게요. 이 문법을 알고 계시면 문법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문법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최소한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면 내 보스는 플리즈하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많이. 그래서 투부정사 형태가 my boss를 뒤에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y boss 개념을 강조해서 앞에 쓸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문법의 공식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문법 체계는 이게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문법 체계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여러 번 보세요. 대신에. 우리가 문법을 한번 봤다고 해서 딱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 번 보시면 그것들이 정립이 좀 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그러면 이때 my boss의 개념이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때 is나 is 들어가면서 to please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고요. 이때 쉽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할 때 uneasy person이라는 부분을 이쪽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please의 역할이 뭐냐? 바로 기쁘게 하기에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서 엄밀하게 따지면 is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게 뭐냐면 이렇게 work with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도 투부정사 형태에서 work with라는 표현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봤던 유형에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서 uneasy person 먼저 넣고요. 다음에 to please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3번째하고 14번째 문제는 이제 파트 3번째, 4번째를 넣어놨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뭐가 보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뭐냐면 번역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사실은.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의 규칙.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자주 출제되는 패턴을 암기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셨죠? 자, 뭐가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요? 이 부분은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 보이시죠? another라는 표현이 another의 개념과 other의 개념이 서로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another의 개념이 나왔을 때 뒤에 뭐 있어야 된다? 이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규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거였습니다. another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단수명사랑 결합을 하는 거, 특히 쓸 수 있는 거. 반대로 other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명사의 복수나 아니면 아예 uncountable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점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는 건 아시죠? another의 개념에 an additional의 개념으로서 추가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시간과 돈이나 금액이나 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 이틀에 한 번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every other day나
2주일에 한 번 이런 표현할 때 격주라는 표현할 때 every other week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another의 개념과 other의 개념을 또 쓰는 이런 방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s 빠지거나 아니면 이 another의 개념을 other라는 표현으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other의 개념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s를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잡을 수 있는지, 즉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출제 원리가 뭘까요? 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요. 14번째 문제. 네, 이미 화면이 꽉 차게 되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고요. 또 역시 문장을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한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 오답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었어요. realize의 개념이 나왔고요. 그러면 깨닫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alize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때 그러면 what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regulations까지가 하나의 세트가 돼버렸어요. 지금 문제는 어떠한 환경적인 규제를 다음에 이게 enact라는 동사에 연결이 돼야죠. 사실은 enact라는 단어가 왜 나왔다? 뒤에 나 있는 여기 regulations와의 연결고리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규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나? 라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are wanted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때 우리가 politicians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연결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 의문문의 형태에서 간접 의문문이 나왔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는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는 의문사 유형이 있고요. 뒤쪽에 주어, 동사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문장을 아예 변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문법 필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 중에 이거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another나 other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보여요. 분명히. 한 단어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문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바뀌어야 문장을 지금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할게요. 문제는 지금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암기해야 될 거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제 의도가 눈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출제 의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나라면 이렇게 냈을 것 같은데 라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기본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Part 1, 2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먼저 점수가 형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빈출 구문을 좀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어떤 공부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문법의 실전에서는 이런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문제 구조가 이제 다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할 거냐가 이제 필요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지금 문법이라는 부분도 남아 있고 독해, 어휘, 청해까지 다 남아 있는데 각각의 문제를 그냥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문제 풀 것인지 기준만 좀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는 오프라인의 특강 같은 것도 역시 좀 참가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점수 체계가 살짝 바뀐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실수가 꽤 많은 점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학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최대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해당되는 예상 특강 동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7월 달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